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16시간이 넘는 조사를 마치고 오늘 새벽 집으로 돌아갔습니다. 검찰은 우 전 수석에 대해 조만간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입니다. 정영빈 기자입니다.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오늘 새벽 2시 40분쯤 세 번째 피의자 조사를 마치고 귀가했습니다. 충실히 조사받고 설명드렸습니다. 어제 오전 검찰에 출석한 지 16시간 45분 만입니다. 검찰은 우 전 수석을 상대로 최순실 씨의 국정 개입을 알면서도 묵인, 방조했는지 등을 캐물었습니다. 미르와 K스포츠재단을 둘러싼 진상을 은폐하고 국정농단 사태가 불거지자 이를 무마하기 위한 대책회의를 주도했는지가 조사 대상이었습니다. 최 씨가 사익을 챙기려 한 K스포츠클럽 사업과 관련해 지난해 5월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이 대한체육회를 감찰하려다 막판에 접은 일도 직권남용 범주에 포함해 조사했습니다. 이 밖에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검찰의 해양경찰 수사에 외압을 넣고 문화체육관광부 등 공무원의 부당한 인사조처를 요구했다는 의혹을 둘러싼 사실관계도 추궁했습니다. 검찰은 특검에서 적용한 8가지 혐의 사실에 2~3개 혐의를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검토가 끝나는 대로 조만간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입니다. 앞서 지난 2월 박영수 특별검사팀도 우 전 수석을 피의자로 소환 조사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된 바 있습니다. 우 전 수석은 검찰 출석에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에 대해 가슴 아프고 참담한 심정이다라며 심경을 표현하기도 했습니다. 연합뉴스TV 정영빈입니다. 박근혜 전 대통령은 검찰의 두 번째 출장 조사를 받았지만 역시 대부분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검찰은 오늘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소환해 박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를 더 세밀하게 들여다볼 예정입니다. 박효정 기자입니다. 두 번째 출장 조사도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. 조사를 맡은 검사도 박 전 대통령 옆에 앉은 변호사도 같았고 수사의 방향과 진술 태도 역시 이틀 전과 크게 다름 없었습니다. 수사팀은 박 전 대통령이 미르 K스포츠재단 출연금을 거둔 경위와 관련해 핵심 증거를 제시하며 압박했지만 박 전 대통령은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검찰은 뇌물 혐의를 보다 빈틈없이 입증하기 위해 주변인 조사로 수사 방향을 틀기로 했습니다. 이미 안종범 전 수석을 통해 박 전 대통령 지시로 기업들의 돈을 거둔 것을 재확인한 검찰은 7일 오전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합니다. 2년 전 면세점 심사에서 탈락한 롯데가 재단에 돈을 낸 뒤 추가 사업자로 선정된 것과 관련해 대가성을 밝히는 것이 핵심. 검찰은 지난해 박 전 대통령과 독대 당시 오간 대화 내용 등을 집중 추궁할 방침입니다. 검찰은 다음 주 후반까지 몇 차례 더 구치소를 방문 조사한 뒤 박 전 대통령과 대기업 관계자들을 이달 중순 일괄 기소할 방침입니다. 다음 주 조사에는 삼성 뇌물 수사를 전담한 이원석 특수 1부장 검사가 함께 투입될 예정입니다. 한편 박 전 대통령과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던 최순실 씨는 공범 간의 접촉을 막는 차원에서 서울 남부구치소로 옮겨졌습니다. 연합뉴스TV 박효정입니다.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오늘 중 법원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. 당초 박 전 대통령의 1차 구속기한은 이달 9일까지지만 당일이 휴일이어서 부득이하게 신청일을 앞당겼다는 것이 검찰의 설명입니다. 법원이 검찰의 요청을 거부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만큼 박 전 대통령의 구속기한은 이달 19일까지 연장될 것으로 보입니다.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의미 있는 진술을 받아내려는 검찰과 기존 입장을 고수하는 변호인 간의 삿바 싸움도 한층 치열해질 전망입니다. 이른바 블랙리스트 사건의 본격 재판이 시작됐습니다.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내내 당당했고 조윤선 전 장관은 침울한 모습으로 재판에 임했습니다. 이렇게 태도는 달랐지만 모두 혐의를 부인했습니다. 이소영 기자입니다. 특검 수사가 끝난 뒤 처음으로 법정에 모습을 드러낸 김기춘 전 실장은 시종일관 당당해 보였습니다. 2달여의 수감 생활로 머리는 하얗게 샜지만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직접 자료를 검토했고 변호인과 대화하며 미소를 짓기도 했습니다. 반면 조윤선 전 장관은 더욱 초췌해진 모습에 침울한 표정으로 재판정에 들어섰습니다. 재판 내내 고개를 숙이고 있던 조 전 장관은
발언 기회가 주어지자 비로소 깊은 오해가 쌓여 여기까지 오게 됐다고 말했습니다. 김 전 실장 측은 특정 예술인을 지원해서 배제하는 일은 정책의 일환으로 전혀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. 변호인은 김 전 실장이 정치적 편견과 표적 수사의 희생양이라고 목소리를 높였고 이에 방청객이 부끄러운 줄 알라며 소리를 지르기도 했습니다. 특검은 유진룡 문체부 전 장관을 증인으로 내세워 세월호 참사 이후 정부 비판적 예술인에 대한 조직적 탄압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. 유 전 장관이 블랙리스트 시행을 독촉한 배우로 김 전 실장을 지목하면서 변호인과 날선 설전을 벌이기도 했습니다. 유 전 장관은 또 김 전 실장이 자의적으로 블랙리스트를 운용하고 있다고 생각해 박 전 대통령에게 보고했지만 대통령이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고도 덧붙였습니다. 연합뉴스 TV 이소영입니다.